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녹화를 합시다. 들리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까지 자가격리라서 오늘 지금 집에서 하고 있어요. 집입니다, 집. 그래서 지금 밖에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다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 가족이 저랑 아내랑 애기 30개월 된 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3명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아기를 봐주러 친할머니가 여기 집에 오시는데 친할머니가 맨 처음에 확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확진이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가족이 다 확진인데 뭐 확진된 지 일주일 지나가지고 지금 뭐 다 나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걸렸거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걸려서 지금 그냥 목이랑 코만 조금 안 좋은 정도? 근데 뭐 지금 목소리 괜찮지 않나요? 들을만 하죠. 그래서 오늘까지 자가격리하고 내일 이제 해제돼가지고 내일 다시 출근도 하고 애기는 또 어린이집도 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진짜 걸린 분들도 많고 뭐 예전에 걸렸던 분들도 많겠지만 안, 걸, 안 걸리신 분들은 끝까지 잘 피해 가십시오. 굳이 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아프진 않은데 좀 귀찮아요. 좀 귀찮았고 그리고 일단 집에 있다는 거가 되게 힘드네요. 특히 막 애기하고 같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랑 아내랑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 둘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애기를 돌아가면서 봐야 되니까 낮에는 이제 바쁜 사람이 먼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애기 보고 있다가 이제 끝나면 또 바꿔서 일하고 또 바꿔서 일하고 하다가 이제 애기 자고 나면은 그때 또 이제 둘 다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지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 파이썬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엣지 디텍션을 할 건데 일단 강의 자료 올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강의랑 파이썬까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만약에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일단 희망사항으로는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게 희망사항인데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과제로 나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왠지 오늘 강의만 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파이썬을 다음 시간에 할지 과제로 할지 그거를 좀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하는 거는 엣지 디텍션이에요. 엣지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1차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한 축이 이렇게 있고 그때 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인텐시티가 있을 때 이렇게 변하는 지점, 조금 더 격하게 변하게 인텐시티가 이렇게 변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고 여기가 이렇게 밝아지는, 여기가 슬슬슬슬슬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엣지라고 하면은 여기를 말하죠. 여기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밝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이 엣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계로 나타나잖아요. 경계 내지는 뭐 모서리라고 할까요?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엣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엣지를 찾는다는 거는 사실은 결국 생각해 보면은 미분이죠, 미분. 예를 들어서 요런 그래프가 있을 때 미분을 하면은 뭐 그냥 임의로 그려볼게요.
요런 게 나오잖아요. 원래 함수가 이러면은 원래 함수가 이런 모양일 때 미분을 한 함수는 그냥 임의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렇게 미분을 해서 얻어지는 얘를 우리가 엣지에 대한 일종의 히트맵으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경계를 기준으로 미분이라는 게 변화량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 미분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얼마나 변화를 하고 있냐, 변화가 얼마나 크냐, 뭐 부호를 갖고 있죠. 뭐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간에 지금 뭐 변화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냐를 알려주는 게 미분이니까 결국 엣지 디텍션을 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미분을 해서 이제 얼마나 인텐시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 그거를 찾는 건데, 다만 이제 얘를 미분에 해당을 하는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취하는 형태로, 리니어 필터의 형태로 어떤 미분에 해당하는 커널, 이거 왜 갑자기 안 나오지?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뭐 미분이 됐든 뭐 변화량이 됐든 간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커널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컨볼루션을 취해서 구하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첫 번째로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랑 세로 방향으로 미분을 하는 커널을 구해보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볼 거예요. 뭐 첫 번째로는 캐니 엣지 디텍터라는 걸 해볼 거고, 그리고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것도 해볼 거고, 그리고 소벨이라는 어떤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해볼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하면은 요게 약간 여기에 들어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플라시안보다는 소벨을 먼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어찌됐든 요런 것들을 오늘 볼 겁니다. 전부 다 엣지 디텍션이랑 관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로, 원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커널들은 다 양수로 정의가 되어 있었잖아요. 커널을 우리가 양수로 만들어서 일종의 히트맵 내지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작은 어떤 컴포넌트 같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 이미지에다가 요만큼 커널을 겹쳐 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훑어가면서 컨볼루션을 취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 안에서 우리가 커널 모양이, 물론 이렇게 플립을 한 거지만 커널 모양의 이미지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일종의 그때그때 위치에서 구한 이너 프로덕트처럼 해가지고 그 결과로 나오는 컨볼루션의 이미지를 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양수였는데 이게 꼭 양수여야 할 필요는 없죠. 저희 밖에 애기가 자꾸 여보 여보 하는데 저를 여보라고 부르거든요, 애기가. 그래서 자꾸 여보 여보 하네요, 밖에서. 양수일 필요가 없어요. 꼭 양수여야 할 필요는 없죠. 얘를 이제 양수랑 음수랑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커널을 만들 건데, 예를 들면은 요런 커널이죠.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의 미분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하면은 제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i j번째 위치에 픽셀이 여기 있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픽셀이 i 플러스 1, j번째 픽셀이죠. 그 뒤에 있는 픽셀이 i 마이너스 1, j번째 픽셀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픽셀의 값에서 여기 픽셀의 값을 빼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뭐 그 가로 방향으로의 변화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가로 방향으로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를 컨볼루션으로 정의를 하려면 이게 좌우랑 상하가 뒤집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의 요런 커널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커널을 컨볼루션에서 얻어지는 이미지는 가로 방향으로의 변화량, 이렇게 픽셀 두 칸씩 띄었을 때 그 변화량, 픽셀이 얼마나 요 픽셀에서 저 픽셀까지 얼마만큼 인텐지티가 변해가는지를 나타내는 호리즌탈한 수평 방향으로의 변화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ij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에 픽셀, 아래 픽셀을 여기 두 개 사이의 변화량을 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정의는 이렇게 되겠지만 얘를 또 커널로 나타내면은 이제 상하를 반전을 시키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런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취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가 자동적으로 컨볼루션을 통해 얻어지겠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얼룩말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얼룩말 이미지를 가져와서 요게 이제 호리즌탈한 거, 요게 이제 버티컬한 거예요. 보시면은 줄무늬가 요렇게 요쪽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검은색이 이렇게 나타나고 흰색이 나타나고 검은색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요쪽 방향으로의 픽셀의 변화는 별로 없죠. 가로 방향으로는 일정하잖아요. 줄무늬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별 차이가 없죠. 그냥 밋밋한 결과가 나왔죠. 밋밋한 결과가 나왔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값의 범위가 음수부터 양수까지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 0이 가운데 있으면 얘가 회색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회색이 기본이고 이제 크면은 흰색으로 나타날 거고 음수가 되면은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가 됐죠,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는 변화량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반대로 여기에서는 버티컬한 방향으로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죠. 지금 가로축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엣지에서는 음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인텐지티가 감소를 하는 거니까 음수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이 검은색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여기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엣지에서는 이제 컨볼루션을 취했을 때 양수로 되겠죠. 그러니까 검은색 0에서 1로 뛰는 거니까 변화가 플러스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취했을 때 흰색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 밑에가 흰색의 엣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어찌됐든 회색일 때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흰색으로 진해지거나 검은색으로 진해지면은 그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게 이제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에 따라서 뭐 검은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반대로 이제 요런 데에서는 요런 이미지에서는 요렇게 가로 방향으로의 변화가 되게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뀔 때는 밝은 색,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갈 때는 이제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무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도 보이고 세로 방향으로도 보이고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캐니 엣지 디텍터라는 되게 유명하고 대표적인 엣지 디텍터가 있거든요. 캐니 엣지 디텍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취해요. 왜냐하면은 노이즈를 조금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분이라는 게, 변화량을 구한다는 게 노이즈에 취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글자글 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은 이게 변화량을 구하다 보니까 노이즈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화량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고, 좀 스무스하게 엣지가 뭉개질지언정 노이즈를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미분을 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취해주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를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를 참 많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는 미분 아니야?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그레디언트라는 건 뭐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함수가 예를 들어서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있잖아요.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 예를 들면은 이미지가 대표적인 벡터 픽셀의 위치에서 어떤 뭐 양수로 가는 행렬 하나로 표현이 되는 대표적인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 하나가 이미지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그레디언트는 이런 경우에만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입력이 벡터고 그 결과가 스칼라로 나오는 경우에 얘를 입력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를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예요. 요때 얘를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그냥 미분을 한 게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벡터. 그냥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게 대표적으로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죠. 그쵸? x랑 y라는 벡터가 있을 때 얘에서 요런 값을 나타내는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잖아요.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얘의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레디언트는 항상 벡터예요. 벡터.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는 그 정의가 이렇게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얘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시 벡터로 쌓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항상 벡터로 나타나거든요. 요거 그 대표적인 또 그레디언트 함수가 뭐가 있어요? 코스트 함수. 우리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거 배우면은 코스트 함수가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sum of squared error 같은 게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스칼라로 정의를 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코스트에다가 쓰는 이유가 코스트 함수 자체가 파라미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파라미터에 대한 디멘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쓰는 겁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은 우리가 f라는 이미지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은 여기 가로 방향으로 미분한 거랑 세로 방향으로 미분한 거 각각을 이제 엔트리로 갖는 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얘를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죠. 그냥 그레디언트라고 해도 이미 그 안에 벡터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그레디언트예요. 이미지를 가로 세로, 이미지라는 게 가로랑 세로 위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니까 이걸 가로로도 미분을 하고 세로로도 미분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을 이렇게 벡터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은 이 그레디언트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구할 수 있죠. 이거 벡터의 매그니튜드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리고 그 벡터의 뭐 디렉션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요거 그냥 그 x분의 y 해가지고 탄젠트 인버스 취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가로 방향으로 되게 크게 변하는 위치도 있을 거고, 세로 방향으로 되게 크게 변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대각선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레디언트 벡터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벡터의 방향이랑은 상관없이 그 벡터의 크기만 가지고 변화의 절대량을 보겠다는 말이죠. 그거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서 구한 가로 방향 미분이 있고 세로 방향 미분이 있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막 이렇게 픽셀 바이 픽셀로 쪼개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서 가로 방향 미분을 구할 수 있죠. 또 세로 방향 미분도 구할 수 있죠. 좀 옮겨서 그립시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미분을 한 값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여기가 되겠죠. 얘가 되죠, 얘. 그러면은 여기 위치에다가 요 벡터를 직접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린 게 요거예요. 지금 픽셀의 각각의 위치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인텐지티를 먼저 색깔로 찍어 놓고 그 위치에다가 화살표도 하나 더 그린 거예요. 근데 화살표가 너무 작아서 지금 안 보이는 건데, 그거의 일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픽셀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픽셀을 기준으로 여기 주변 방향의 픽셀을 봤을 때 지금 이 인텐지티가 가장 크게 변화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죠. 우리 인공지능 학과인데 그레디언트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를 구했을 때, 예를 들면은 요런 영역에서 그레디언트가 요런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쵸? 저쪽 방향으로 가장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엣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여기 요 방향을 항상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쪽을 가리키고 있죠. 저거 뭐야? 유슬 안녕? 안녕. 아빠, 저거 누구야? 이거 아빠야. 아빠 뭐해? 안녕. 아빠 공부해. 안녕. 요렇게 경계를 기준으로 요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런 영역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없죠. 그냥 다 하얗잖아요. 그냥 다 하얘니까 벡터가 되게 작죠. 되게 작고 방향도 그냥 뭐 임의로 나타나겠죠. 근데 요런 엣지 부분에서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크죠. 크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방향도 딱 가리키고 있죠. 수직한 방향으로. 그 값이 변화해 나가는 가장 수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다시 또 여기 요런 데서는 또 그레디언트 벡터의 매그니튜드가 작겠죠. 변화량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요런 데서는 매그니튜드가 클 거고, 요런 데서는 매그니튜드가 클 거고, 요런 데나 요런 데서는 매그니튜드가 작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로 미분을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벡터를 만들어서 매그니튜드를 구해요. 매그니튜드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를 취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바이너리 이미지가 되겠죠. 스레시홀드라는 게 딱 기준 값을 정해서 그거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는 일단 이렇게 실수로 나타나죠. 매그니튜드라는 게 0부터 뭐 양수로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거 중에서 이제 일정한 값을 넘냐 안 넘냐를 이제 true, false로 한 다음에 바이너리 이미지를 그렸을 때 딱 이제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나타나는 요게 이제 캐니 엣지 디텍터입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매그니튜드 구한 다음에 스레시홀드 취한 거. 그랬더니 이 얼룩말 이미지에 그 뭐야 엣지들이 잘 보이죠? 그 인텐시티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위치에서 딱 흰색들이 딱딱 보이잖아요. 요렇게 얼룩무늬 경계에서 엣지들이 요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나는 솔직히 이해 안 됐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할만하죠? 괜찮죠? 요거 한번 파이썬으로 하고 갈까요? 그냥 다 하지 말고 파이썬을 하고 넘어갑시다. 파이썬을 해볼게요. 파이썬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할까? 이거 올려드린 거 참고하세요. 오늘 타이머는 안 쓸 텐데. 이미지를 하나 읽어 올게요. 그리고 제가 이미지 컨볼루션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CV2에 필터 2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컨볼루션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범위가 항상 양수로만 나와요. 음수를 음수를 0으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음수까지 결과로 보려면은 따로 옵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픈CV에 있는 filter2D라는 함수를 써서 컨볼루션을 구할 분들은 이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제 기억에 아마 그 원래 unsigned 인티저가 기본인데 이거를 sign으로 바꾸는 뭔가 옵션을 줘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참고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컨볼루션을 함수로 하나 만든 다음에 요거를 하나 써볼 거예요. 근데 H1 이라는 가로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커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아까 나왔던 그거 아이고 1, 0, 마이너스 1, 0, 0, 0 이렇게 생긴 거. 그 H2라는 커널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두 개의 커널을 구해서 가로 세로 방향으로의 미분을 구할게요. 이렇게 한번 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그 강의 자료에 보여드렸던 거죠. 여기 원래 이미지고 요게 가로 방향 미분, 요게 세로 방향 미분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그레디언트를 하나 같이 그려볼 텐데 요게 약간 그 그림을 그릴 때 퀴버라는 걸 그림을 그릴 거예요. 퀴버라는 걸로 그림을 그릴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X, Y, U, V를 4개를 받아요. 4개. 그러면 X, Y 위치에다가 U, V 벡터를 그려요. 그쵸? 그러니까 4가지가 필요해요. 4가지.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X랑 Y가 그냥 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세로 방향으로의 크기가 되겠죠. 그냥 0, 1, 2, 3, 4 해가지고 그 이미지의 세로 크기까지 가면 되고, Y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해가지고 이미지의 가로 크기까지 가면 되죠. 그 위치에서 U랑 V는 이제 얘를 U에다가 넣고 얘를 V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려지겠죠. 그 과정을 하나만 해볼게요. 근데 이거 약간 지금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메시그리드 함수를 안다고 그냥 생각을 해도 될까요? 메시그리드 나 처음 본다 하는 사람 있어요? 메시그리드 나 처음 본다. 따로 없나요? 그럼 메시그리드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근데 축을 좀 바꿔서 그리는 이유는 이게 이미지를 그릴 때랑 퀴버로 그릴 때랑 축이 서로가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거 Y축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방향도 반대라서 부호가 바뀌고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 원래대로 그리려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그려보죠. 아, 틀렸어. 나 이거 맨날 틀리더라. x, y. 요게 y랑 x로 들어가나?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헷갈린다, 헷갈려. 그냥 맨 처음에 했던 대로 할게요. 그 예제 코드에 올린 대로 똑같이 그릴게요. 나 이거 할 때마다 이거 방향이 헷갈려가지고 y랑 x 가지고 만들고 트랜스포즈로 그린 다음에 x랑 y로 그리고 요거는 y고 요거는 x를 반대로 그리고 요렇게 요거 하나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케일을 넣어서 화살표 크기를 좀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여기 그레디언트가 화살표, 각각의 픽셀 위치에서 화살표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요게 위치의 x 성분, 위치의 y 성분이고 그 위치에서의 벡터의 x 성분, 벡터의 y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살표는 제일 밝은 지점을 가리켜야 돼요. 그러니까 딱 어떤 특정 위치에서 제일 밝은 방향이 어딘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를 구했죠. 여기 요거 두 개. 아까 컨볼루션을 취해 가지고 구한 요거가 이제 이미지의 가로 방향 성분, 세로 방향 성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호가 바뀐 이유는 그 이미지 그릴 때 그 I am show에서 나오는 그 축의 그 가로 세로 방향이랑 퀴버에서 그리는 그 축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매그니튜드를 구해볼게요. 매그니튜드. 이거는 쉽죠. 가로 방향 이미지 그레디언트에다가 제곱하고 세로 방향 이미지 그레디언트에 제곱을 하고 요게 다죠.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이미지가 얘고 이제 그때 여기 이 화살표들의 크기를 구한 거죠. 각각의 위치에서 저 화살표의 크기를 이제 이미지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날 거고 스레시홀드를 뭐 50으로 잡았었네요, 제가. 캐니 엣지 디텍터를 하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이너리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뭐 0부터
255까지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거겠죠? 255인가? 아니죠. 꼭 255라고 할 수 없죠. 이 벡터의 크기만큼 바뀌겠죠? 한번 해볼까? (0부터) (198) 정도까지 바뀌는 값들이 있네요. 그래서 뭐 만약에 스레시홀드를 엄청 높일 수도 있어요. 높이면은 이렇게 150보다 큰 부분이 한 요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스레시홀드를 엄청 낮추면은 뭐 더 진하게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녹화 켤게요. 아우, 애기 때문에 문을 닫고 했더니 아우, 방안이 너무 더워요. 근데 지금 나갔나 봐요. 나가도 되는 게, 캠이 멈춰 있다고요? 다른 분들도 그래요? 됐나요? 되나? 보이세요? 네. 자가격리가 저 빼고 다 해제가 됐어요. 저만 남았어요. 이게 막 시간차를 두고 확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애기 안에 저 순서로 자가격리를 시작을 해서 해제가 되는 것도 그 순서로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빼고 다 해제가 돼서 이제, 그리고 2명은 동거인이긴 하지만 이미 항체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놀이터 갔나 봐요. 애기도 거의 일주일 만에 지금 밖에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캐니 엣지 디텍터 했고,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로는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요렇게 LOG라고 많이 줄여서 말을 해요.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서 뭐를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냐면은 2번 미분한 거, 2번 미분을 하고 그 2번 미분한 거에 요거 이렇게 더한 거. 그러니까 이거 결과가 스칼라로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을 미분을 한 벡터가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가로에 대해서 2번을 미분을 하고 세로에 대해서 2번을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거 2개 더한 거.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레디언트에서는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매그니튜드를 구했잖아요. 그거는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요렇게 루트를 씌우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한 번 미분을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였잖아요. 그래서 매그니튜드를 구하듯이 라플라시안은 2번 미분한 거, 일종의 2번 미분을 해도 뭐 변화량 같은 개념이 나오잖아요. 뭐 물리에서 따지면 가속도 나오듯이, 어쨌든 2번 미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성분을 더한 거, 그거를 보통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레디언트에다가 제곱을 붙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얘를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죠. 라플라시안. 그래서 라플라시안을 취할 건데 뭐에다가 취할 거냐면은 가우시안 블러에다가 라플라시안을 취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커널이랑 뭐 원래 이미지 F라고 할게요. 얘네 둘을 컨볼루션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을 취하는 거나, 이게 다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우시안 커널에다가 라플라시안을 취해도 되고, 아니면은 원래 이미지에다가 라플라시안을 취해도 되고, 이렇게 얘를 여기 안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라플라시안도 그렇고 컨볼루션도 그렇고 다 리니어 오퍼레이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교환하거나 결합하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쓸 거다? 요 버전을 쓸 거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할 거면은 컨볼루션 취한 다음에 라플라시안 해야 되죠. 요걸로 할 거면은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라플라시안을 취한 다음에 컨볼루션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걸로 하면은 커널에다가 라플라시안을 취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하면 돼요. 커널에다가 먼저 라플라시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번 이미지가 바뀌어도 그때마다 뭐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하면은 컨볼루션 구하고 라플라시안 구해야 되고, 여기서 하면은 이미지에다가 라플라시안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귀찮은 과정 없이 그냥 일단 우리 어차피 커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커널에다가 라플라시안 취하자. 그 다음에는 컨볼루션만 하자. 주어진 이미지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만 하자.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가우시안 커널에 라플라시안을 구하는 거예요. 가우시안 커널에다가 먼저 라플라시안을 취해요. 근데 가우시안 커널에다가 두 번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여기 이 원래 있던 가우시안 함수에다가 여기 앞에 요런 텀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1D에서 예를 들면은 1D에서 가우시안이 요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라플라시안은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 너무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해요. 두 번 미분하면 이런 모양 나와요. 네, 요렇게 그 원래 가우시안이 요렇게 종처럼 솟아 있으면은 두 번 미분했을 때 요렇게 라플라시안 취하면은 요런 모양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쪽이나 요쪽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변화량을 나타내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D를 했을 때 대충 요런 모양이다. 그 식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런 커널을 사용을 한 필터를 우리가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필터라고 불러요. 그럼 요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 취하면 끝이에요. 요런 모양의 커널인데 간단하게는 요렇게 하기도 해요. 이거 그냥 근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 적절한 시그마 구하면 요런 모양 나오겠죠? 이거 생각해 보면은 딱 그거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요 모양이잖아요. 요런 모양을 이제 360도 돌린 거죠. 2D로 돌렸을 때 아주 간단하게는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직접 구해가지고 커널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는 요런 모양으로 커널을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뭐 모든 방향에 대해서 변화량을 구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가로 세로에 대해서 다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엣지 디텍터로서 나름 역할을 하는 거겠죠. 요게 실제로 구한 버전이에요. 뭐 적절히 명시를 한 분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생긴 라플라시안, 가우시안의 라플라시안을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구했더니 요렇게 나온다. 조금 뭐 보일랑 말랑하죠. 그러니까 변화량이긴 한데,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회색이기도 하고, 뭐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밝아지기도 하고 조금 어두워지기도 하는데 약간 애매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그 근사한 거, 요 빨간 거를 이미지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온대요. 여기가 1111-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거 가지고 취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온다. 조금 애매하네요. 요거는 파이썬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 소벨입니다. 소벨. 오늘 소벨까지 할 수 있겠네.
소벨까지 해봅시다. 소벨 오퍼레이터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얘는 디렉셔널이에요. 디렉셔널. 캐니 엣지 디텍터도 디렉션이 없었죠. 그쵸? 캐니 엣지 디텍터 생각해보면은 그레디언트를 구했지만 그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이 그냥 모든 방향, 뭐 방향 가리지 않고 변화량이 있을 때의 엣지를 디텍트하는 게 캐니였어요.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도 라플라시안 자체가 그 합을 취하다 보니까 이것도 방향 없이 모든 방향으로 구했었잖아요. 근데 소벨 오퍼레이터는 특정 방향으로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셔널 내지는 여기 안 나와 있나? 뭐 스티어러블 이런 말도 써요. 우리가 방향을 명시할 수 있어요. 요 특정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게 이미지의 그레디언트잖아요. 벡터잖아요, 벡터. 그러니까 뭐 가우시안 커널을 취해서 가우시안 커널에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그렸던 그 화살표 모양 있었잖아요. 그 이미지 위에다가 화살표 겹쳐놨던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위치에서의 벡터가 쭉 나오잖아요. 아까 그 퀴버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렸던 거. 그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는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레디언트 벡터가 특정 픽셀 위치에서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 뭐 예를 들어서 U 방향이 여기에요. 그러면은 요 방향의 성분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저 그레디언트 벡터, 빨간색 그레디언트 벡터가 이 파란색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성분이 얼마만큼 되냐 라고 해서 요 결과는 다시 스칼라로 나오잖아요. 그쵸? 스칼라가 다시 얻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벨 오퍼레이터의 최종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특정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 달라. 근데 이것도 역시 리니어해서 저 그레디언트라던가 아니면 컨볼루션이라던가 이런 거 막 그 자리를 막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요 그레디언트를 원래는 인풋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건데 이거를 U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걸로 바뀌고 요것도 역시 안으로 들어가서 가우시안 커널에 그레디언트를 먼저 취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나? 뒤에 나와 있네요. 요거 뭐가 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요게 아니라 요거 좀 고칠게요. 요게 맞죠? 그러면은 U라는 벡터가 U1, U2라고 요렇게 쓸 수 있을 때 그러면은 가우시안 커널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가우시안 커널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다가 U1을 곱하고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커널을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U2로 곱한 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내적을 취한 거죠. U라는 애랑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U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사실 요거랑 같았잖아요. 요게 되잖아요. 요거를 뭐 다르게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한 거예요. 어찌 됐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개라고 하면은 뭐냐면 요거 가우시안 커널의 그레디언트랑 우리가 원하는 방향 u의 두 벡터의 내적이다. 그러면은 결국 얘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f랑 컨볼루션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가우시안 커널을 x로 미분을 한 거랑 이미지랑 내적을 한 다음에 u1을 곱하고 가우시안 커널을 y로 미분한 거에 컨볼루션을 취한 다음에 u2를 곱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가우시안 커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우시안 커널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래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래요. 그러면 이제 요걸로 컨볼루션 취하고 u1 곱하고 요걸로 컨볼루션 취하고 u2 곱해서 하나 이미지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한 게 요겁니다. 요게 커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근데 맨 처음 이미지는 u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맞죠? 1,0. 그쵸? 1,0.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를 노멀라이즈를 해서 유닛 벡터로 만든 것 같죠? 그러니까 요렇게 1대 2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3번은 반대로 뭐냐 이러면은 마이너스 2,1이네요. 마이너스 2면 어디로 가냐? 헷갈린다. 요렇게 마이너스 2, 1.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명시를 한 u 벡터가 우리가 변화량을 구하고 싶은 방향이 각각 여기 요거가 될 때, 그러니까 이거 요거가 될 때, 그때 커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커널을 요 방향으로 미분을 했을 때 요런 모양이 생겨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요렇게 생긴 커널 모양만 봐도 알겠죠. 그쪽 방향으로의 변화량만 구하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의 변화량을 가우시안 블러를 취해 가지고 구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량을 구하고 싶은 이런 방향에 따라서 결과도 이렇게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만 구하면은 아무래도 요런 데서의 엣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반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거면은 여기에서의 엣지가 두드러지겠죠. 요런 데는 반대로 수직하다 보니까 희미해졌죠. 마찬가지로 요 방향으로 구하면은 여기가 희미해지겠죠. 이게 저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보면은 변화량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가 밋밋하게 나왔죠. 반대로 여기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구하니까 변화량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거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너무 후루룩 지나왔나? 요거를 파이썬으로 해볼 거거든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파이썬으로 해봅시다. 빨리 해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커널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IJ를 하나 만들고 시그마 하나 정해서 GX라는 커널 GY라는 커널을 하나 만들고, 이거 메시 그리드를 써도 되지만 그냥 메시 그리드 쓰면 더 머리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이중 포문을 쓸게요. 메시 그리드로 바꿀 분들은 바꾸세요. 이거 아까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x에다가 시그마 제곱을 나눈 다음에 여기 뒷부분은 가우시안이랑 똑같았죠? 복사해 와야지. 요렇게 뒤에는 가우시안이에요. 가우시안. 여기 익스포넨셜 부분이랑 여기 앞에 2파이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는 거, 요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올게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y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gx는 어떻게 됐냐면은 요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얘였거든요. 그거를 그냥 커널을 구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앞에 달린 부분이 이거고 여기 뒤에 달린 부분이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커널 두 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을 하나 설정을 합시다. 방향을 하나 설정을 해서 컨볼루션을 취하면 돼요. 소벨은 요거를 하는데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더해서 커널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취하면은 자동으로 소벨 오퍼레이터를 취한 게 되겠죠. 한번 볼게요. 그림 그리는 건 그대로. 에헤이, 어디 틀렸을까? 이렇게. 아, 또 뭐 틀렸어. 매스를 안 불러왔구나. 이렇게 0,1로 했으니까 0에서 1로 여기 아랫방향으로 가는 소벨 필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x 여기 요게 마이너스 x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여기 밑에 부분이 밝고 위에 부분이 까매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위아래 방향으로 변화량을 재는 소벨이 됐고, 요게 1,0이 아니라 요거를 유닛 벡터로 만들어주는 부분을 일단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뭐 1,1로 해볼까요? 여긴 노멀라이즈입니다. 1,1로 하면은 요 방향이 됐죠. 1,1 요 방향 45도로 내려가는 방향. 또 뭐 1,3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누운 방향, 요렇게 요 방향으로의 변화량. 뭐 마이너스 1,1 하면은 반대로 요렇게 마이너스 1 여기가 x축이죠. 그 여기가 y축이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의 위로 45도 요쪽으로 변화하는 그런 엣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지금 막판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소벨. 뭔가 반응은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화면 너머로 막 오거든요. 됐나요?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아마 이제 숙제를 하나 낼 것 같은데, 파이썬 숙제를 하나 낼 것 같고, 아직 뭘 낼진 모르겠지만 뭐 컨볼루션 구하는 거 아니면은 넌리니어 필터
그리고 오늘 한 엣지 디텍터 이런 부분을 좀 몇 가지를 파이썬으로 직접 해볼 수 있을 만한 숙제를 낼 것 같아요. 미리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날짜를 정해야지. 오늘 올릴게요. 오늘 올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할게요. 이렇게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엄청 어렵게는 안 낼 거고, 제가 파이썬 코드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오늘 과제를, 첫 번째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로 하죠. 아, 이거 쓴 거